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만기 2개월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꺼내들면 됩니다. 와, 카드가 두 번이나 있는 거네요. 네. 2개월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묵시적 갱신으로 네. 넘어가길 기다리면 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네. 그리고 만약에 2개월 이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계약 네. 변경을 하고자 하면 계약갱신 요구권 카드를 딱 꺼내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묵시적 갱신 중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계약이 연장되거나 갑자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3개월 내로 무조건 보증금을 마련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중개 보수까지도 임대인이 내야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벼룩나무 최윤수 조민재 대표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2탄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묵시적 갱신 1탄 주택편 방송해 드렸었어요. 네, 반응이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겠는 게 바로 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쵸? 네, 오늘만 해도 차 대표님께서 그 묵시적 갱신에 대한 손님의 전화를 받았고요. 네. 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집을 이제 월세를 300에 30만 원으로 살고 계셨는데 방을 급하게 빼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 중개보수는 내가 내야 되는지 아니면 방으로 뺄 수 있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월세 좀 빼달라고 이런 문의가 오셨었어요. 네,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묵시적 갱신인데 맞아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네, 손님들도 그러시고 사실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네.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쾌한 네. 해답 이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우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주택의 경우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시는 거고요. 이 경우 임대인은 2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거니까 다음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임대차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2개월 이전에는 이제 종료하거나 변경되는 의사표현을 꼭 해야지 묵시적 갱신으로 안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중에 언제든지 계약 종료 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네, 이거 사실 임대인 입장에 되게 억울하다 이런 네.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 연장은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법이에요. 네. 거기다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이 중개보수마저도 임대인이 내야 하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은 적어도 만기 날짜를 잘 기록해 두시고 만기 5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임대차 종료나 5% 인상 통지 등 적절한 조치를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만기를 만약에 59일 남았다. 네. 이러면은 다시 통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59일만 남겨 있어도 무시적 갱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의사 표현을 하신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최소한 60일 전에는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주택에서는 상가가 아니라 주택에서는요. 네, 그렇죠. 네, 진짜 만기 날짜 정말 꼭 잘 기록해 두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묵시적 갱신과 비슷한 내용이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인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동 연장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가만히 아무런 액션도 하지 마시고 묵시적 갱신이 되기를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대로 멈춰라? 네, 이랬던 것 같아요. 1탄에서 그렇게 계속 하셨죠. 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만기 2개월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꺼내들면 됩니다. 와, 카드가 두 번이나 있는 거네요. 네. 2개월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묵시적 갱신으로 네. 넘어가길 기다리면 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네. 그리고 만약에
2개월 이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계약 네. 변경을 하고자 하면 계약갱신 요구권 카드를 딱 꺼내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그런데 사실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들으시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차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 1타 강사의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주택편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계약 시작일이 2021년 6월 1일 날 시작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2년 계약으로 해서 계약 만기일은 23년 5월 30일이 됩니다. 네. 딱 2년, 만 그렇죠. 2년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계약 만기 6개월 전은 22년 11월 30일이 되고요. 네. 계약 만기 2개월 전은 23년 3월 30일이 됩니다. 네. 계약 만기 6개월 전과 계약 만기 2개월 전 사이 이 기간이 바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변경 통지나 계약 만료 통지가 가능한 날짜가 돼요. 네, 이 기간을 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3월 30일이 넘어가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 네. 변경이나 해지 통지가 불가해집니다. 네, 네, 그렇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인 계약 변경 미통지 시에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때 임대인이 계약 변경을 통지했을 때가 또 문제가 되죠.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살고 싶어요. 네. 근데 요 11월 30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는 그렇죠. 거죠. 네. 요 11월 30일과 3월 30일 사이에 그만 나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네. 또 카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임차인은. 그렇죠. 네.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네. 이 카드를 딱 꺼내들면 되는 거예요, 이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한 질문으로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묵시적 갱신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언제 할 수 있냐면요.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임대인이 이 기간에 네. 변경이나 해지 통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이나 해지 통지를 했을 때 임차인은 이 카드를 꺼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20년 12월 10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한 경우가 있어요. 또는 네. 갱신한 경우에 네. 이때는 6개월에서 2개월이 아니고요. 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럼 2020년 12월 10일 날 개정이 기준으로. 돼서 네.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 요구권이 부여가 될까요? 네, 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 네, 한 한해서 번만? 네. 가능하고요. 2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를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또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례 한번 들려주시죠. 네.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묵시적 갱신으로 만약에 4년이나 5년을 사셨어요. 네. 그래도 사실 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례,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이 17년 9월부터 19년 9월까지 최초의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19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갱신이 되었어요. 네. 예,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21년 9월에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묵시적 갱신을 몇 년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네.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을 쓸 수가 있으시고요. 2년 동안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네, 묵시적 그렇죠. 갱신은 전혀 다른 법 적용이에요. 그래서 네.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네. 이거를 1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궁금증이 있는데 법 시행 시 잔존 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권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수하고 상관이 없이요. 네. 1회, 2년의 갱신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네. 다만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2개월 이상 남아 있을 때만 네.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네. 20년 11월 20일 네, 법 개정이 개정되기 전. 됐다고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전에는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1개월 네. 사이에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했어. 네. 그런데 이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그 2년을 살아야 되는 건지, 네. 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5년 정도를 사셨어요. 네. 집에서. 그리고 나서 묵시적 갱신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이럴 때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면 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2년이 보장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럴 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3개월 후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임차인은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3개월까지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에서도 사실 중간에 임차인이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중간에 나갈 때는 임대인에게 통지하고서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2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지만 통지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은 월세도 내셔야 하고요. 지금까지 주택회사의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 연장과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이 과하게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잠깐 깜빡해서 만기 2개월 전이라는 시간을 놓치고 나면 바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고요. 네. 겨우겨우 기억을 했어요. 네. 근데 계약 만료나 변경 통지를 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카드를 한 번 더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또 2년을 더 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네. 네. 묵시적 갱신 중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계약이 연장되거나 갑자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3개월 내로 무조건 보증금을 마련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중개 보수까지도 임대인이 내야 하고요. 네. 진짜 임대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임대차 보호법이 약자인 임차인 편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다 집주인이 아니다. 이런 한탄의 목소리를 맞아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집주인 위에 임차인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같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에는 네. 뭐 전세 거기다 전세 사기다 뭐 이런 위험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네, 그렇죠. 이러면 임차인들이 갑자기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가압류나 경매 처분 등의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매들도 가끔 나오고요. 네.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법 개정은 필요하겠지만 네. 임차인이라고 모두 임대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임대차 관계 전반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법률로 재산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꼭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